안녕하세요. 아름답고 가슴 따뜻한 감동이 있는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세상에 이런 감동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신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을 저희 공식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함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CFB 캐네디언 폴시스 베이스 킹스턴 기지 주변 한 야산에서 수십 발의 총성이 울려 퍼지고 긴장감이 흐릅니다. 중무장한 캐네디언 스나이퍼들이 전투 훈련을 하고 그 뒤로 검은 눈동자의 특전사들이 보이는데 어떤 미동도 없이 차갑게 그들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사격을 마친 한 캐나다 군인이 그들에게 다가가 무시하는 듯 비아냥대며 마치 사격은 어디서 제대로 해봤냐는 듯 총 한 자루를 들고 흔드는데 검은 눈동자의 전사들 중 한 명이 총을 낚아채듯 들고 사격에 들어갑니다. 이때 물끄러미 그의 자세와 동작을 보던 캐나다 스나이퍼들은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과연 이들에게 어떤 스토리가 있던 것일까요? 오늘은 캐나다에서 온 사연을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킹스턴에서 사격장을 운영하는 스콜스라고 합니다. 저는 CFB 킹스턴 기지에서 약 10년간 근무했었던 전직 스나이퍼입니다. 세계 최고의 저격수들이 모여있는 캐나다에서도 뛰어난 실력으로 각국의 국제 저격수 대회에 참가하여 순위권에 들며 이름을 떨치기도 했습니다. 여담이지만 당시 제가 사용했던 총기는 SIG-716G2였는데 현재는 콜트 캐나다 C20나 AR-10이 신규 보급되어 전술 사격 훈련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캐나다의 동부 작은 도시 천섬이 유명한 킹스턴에 살고 있으며 저녁 후 사격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격장을 운영하며 많은 손님을 만나는데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사격장에는 남자 손님들이 대부분이고 손님들은 사격에 진심인 분들과 처음 입문하는 부류로 나뉩니다. 그날은 특이하게 3명의 검은 눈동자를 가진 아시아계 손님들이 사격장에 찾아왔습니다. 보통 캐나다 혹은 미국인들이 많이 오는데 아시아계 손님은 처음이라 눈에 띄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하게 팔짱을 끼거나 허리에 손을 얹고 서서 사격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저는 갑자기 그들에게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인들은 대개 상대적으로 젊어 보이고 어려 보여서 나이를 가늠하기 어렵기에 먼저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접근했는데 여권상 문제는 없었습니다. 보통 처음 사격장에 방문한 손님들은 총소리에 흥분하거나 신기해하거나 무서워하는데 그들은 시종일관 긴장한 듯 하면서도 덤덤한 표정에 차분했습니다. 저는 사격장 경험이 있는지 물었는데 그들은 처음이라 했고 사격장에 대한 기본 설명에도 별 반응 없이 이해했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태도에서 다소 거만하고 오만하단 느낌을 받아 불쾌감이 들었지만 그들도 손님이기에 참고 사격장 내부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실제 반응을 보기 위해 총 한 자루를 꺼내 들었습니다. 여전히 경직된 표정으로 별다른 반응이 없는 모습을 보고 속으로 두려워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들에게 총기구에 대해 설명해주고 이용법과 사격 자세를 취해서 알려주었는데 그들은 한 번씩 그저 서로를 보며 살며시 웃었습니다. 저는 이 친구들의 행동과 표정이 다소 의아했지만 만에 하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긴장을 풀어줄 수 있는 말들을 해주었는데 저는 그들 중 한 명에게 총을 한 자루 쥐어주며 아시아에서는 보통 총기 소지가 불법이니 경험도 없을 테고 다소 무서울 수 있겠지만 제가 옆에 있고 내부 규칙과 매뉴얼만 잘 따른다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생각보다 첫 발을 쏴보면 무서운 것도 아니니 한번 쏴보라고 했는데 다들 조용했습니다. 저는 조금 답답한 마음에 만일 한 명이라도 가장 멀리 있는 목표물의 중앙을 맞추면 5회 무료 이용권과 더불어 지역 특수 기념품을 선물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목표물은 무려 350m로 사격장에서 가장 멀리 있고 상하 좌우로 움직이기에 중앙을 정확히 맞추는 사람은 1년에 3명도 나오지 않는 극강의 난이도였습니다. 그들은 그제서야 흥미를 느끼는지 서로 몇 마디 대화하더니 드디어 한 사람이 나섰는데 저는 순간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사격 자세를 잡은 후 순식간에 만발을 맞춰버리고는 무심코 돌아섰습니다.
관역 자체를 맞추기도 어려운데 총 3발 모두 관역 중앙을 정확히 명중했기에 저는 그저 너무 놀라고 소름 돋아 잠시 멍하게 있다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당신들 누구야? 였습니다. 정말 근 몇 년 만에 소름 돋게 놀라 입에서 욕을 얼마나 했던지 흥분한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별거 아니라는 듯 웃으며 축하했고 하이파이브 정도 하더군요. 저는 그들의 정체가 너무 궁금해져서 질문을 계속 던졌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무지했고 무식했습니다. 저는 아시아인들은 모두 총기 소지가 일상에선 불법인 나라에서 살고 있으니 사격은 당연 형편없을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그건 완전히 착각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국에서 왔고 모두 전역한 707 특전사 출신이었습니다. 예비군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들어보니 전역 후 특정 기간 동안 추가로 더 훈련을 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비군으로 불리는 사람들은 한국에서 보통 길거리에 보이는 남자들 대부분이라 하니 저는 그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잊고 있었고 실제로 만나 직접 들으니 크게 놀랐습니다. 그들의 다소 오만해 보였던 행동들은 제 기준의 생각에서 비롯되었고 그들 입장에서는 총과 사격에 대한 익숙함에서 나오는 제스처의 일종이었습니다. 사실 캐나다는 JTF2를 위시한 캐나다 특수전 사령부를 앞세워 미국, 영국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의 특수전 전력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저격 부문은 가히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미국의 윈스턴 처칠은 나에게 캐나다 병사와 미국의 기술력, 영국의 장교들이 주어졌다면 세상을 지배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말을 남겼듯이 캐나다 병의 전투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습니다. 사실 한국 6.25 전쟁 시기에도 캐나다가 미국과 영국 다음으로 파병시킨 병력 수가 많았고 당시 가평 전투에서 큰 활약을 해 최소 사상자로 최대 성과를 내며 방어선을 지켜냈기에 대한민국 정부는 휴전 후 캐나다를 최우선 수교국으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캐나다 저격수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데 2017년 JTF2 소속의 한 저격수가 이라크에서 작전 중 IS 대원을 약 3km 밖에서 사살하여 8년 만에 저격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전 세계 저격 최장 기록 탑5 중 3명이 캐나다군 소속입니다. 이런 캐나다 주요 기지 중 킹스턴 기지에서 10년간 최고의 저격수로 이름을 떨쳤던 제가 이렇게 놀란 것은 따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이런 저의 경력으로도 지금 사격장의 수준은 너무 낮았기에 저는 바로 군복무 시절 각 지역 기지에서 가장 사격을 잘했던 전우 2명을 불렀고 이튿날 바로 기지 인근 야산으로 이동해 모든 지역물을 이용한 사격 모의 전투를 했는데 결과는 2대1로 지고 말았고 저는 여러 가지 심정으로 한동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물론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지만 제 경력에 지역 최고의 스나이퍼들까지 불렀는데 졌기에 정말 분하고 자존심도 많이 상해서 화가 났지만 결과를 받아들이고 존중했습니다. 캐나다 사람들은 사격을 즐기거나 취미로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일상화되어 있기도 하죠. 저는 스나이퍼로서 사격이 제 인생의 큰 부분이기에 전역 후에도 사격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한국 전역군인들을 만나 함께 총구를 대고 대화하며 매우 큰 인상을 받았습니다. 캐나다에서 사격이 취미로도 사랑을 받고 즐겨하지만 총기는 항상 위험하기에 사격장 환경, 내부 규칙과 규율은 절대 안전을 위해 엄격하게 통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안전수칙이 전통처럼 내려오는 캐나다의 사격 문화를 처음 접하는 한국인들이 이렇게 능숙하게 안전을 지키며 백발백중하는 모습에 놀랐고 나머지 일행 2명도 전부 관역에 명중하는 실력을 보여주어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한국은 도대체 어떤 나라고 예비군의 전투력은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되지 않았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전역한 대다수의 남자들은 기본으로 수준급의 사격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들 일행 중 한 남자의 얘기로는 한국 군대에서 사격 훈련 시 만점을 쏘면 포상 휴가를 받는 제도가 있다는데 복무 기간이 길기에 휴가가 굉장히 귀하고 또한 당시 여자친구를 보러 나가고 싶었기 때문에
사격 연습을 미친 집중력으로 했었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3명 모두 사격 훈련 1등을 받은 이력이 있다고 했고,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특별하거나 특출난 일이 아니라는 말에 내심 한국 군대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사격을 다 끝마친 뒤 그들이 한 말이 정말 압권이었는데, 저희 사격장에서 사격하는 것은 그냥 0점 사격을 하는 정도의 몸풀기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사격장에는 한국인에게는 사격과 관련해서 가르치려 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350m 밖의 관역 중앙을 모두 마치고 별일 아니라고 하는 한국의 전투력은 어떤 수준일지, 그리고 그런 병력을 양성하는 한국의 군대는 도대체 어떤 곳인지, 저는 과거 직업병이 솟아나서 밤잠을 못 이룰 정도로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솔직히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서 거의 관심도 없고 잘 몰랐는데, 이 한국 전역 군인들을 만난 후 한국과 한국 군대에 관심이 많이 생겼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국가적 상황과 환경상 필수적으로 군대에 복무하고 대부분 군에서 몇 년간 필수적으로 훈련을 받기에 병력의 전투력이 엄청난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길에서 마주치는 평범한 남자들이 모두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실태에 놀랐습니다. 당장에 지금 인근 국가인 북한, 일본, 중국과의 전쟁이 발발해도 한국 남자들은 언제든 비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가늠하기 어려운 막대한 군사 역량을 갖췄고, 모두 전문적인 군사훈련을 받고 총기, 화기를 다룰 수 있다는 점이 소름 돋게 느껴졌습니다. 길거리에 평범하게 보이는 그들이 갑자기 어떤 상황에서 총을 잡게 된다면 바로 무엇이든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또한 정교하고 체계적인 관련 시스템으로 어떤 전시 상황에서든 전역한 군인들이 자신이 배정받은 위치에 바로 배치되고 즉시 전투에 동원되도록 훈련되어 있다는 사실에 한국인들은 일반적으로 잘 웃고 친절하고 젠틀하지만 군사적 적으로 만나면 생지옥과 같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격과 평생을 함께해서 직업을 저격수로 가졌고 전역 후에도 사격장을 운영하는 제가 요새 매일 한국과 문화 그리고 군대에 매료되어 빠져 있습니다. 북한, 일본 등 주변국들과 군사력을 비교하고 한국의 육해 공군별 화력 전투력을 조사하면서 매일매일 흥미를 느끼고 시간을 쏟고 있어요. 그리고 드디어 2024년 3월쯤 군대 동기와 함께 한국에 방문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내년에 한국 방문 후 제가 발견한 더 많은 흥미로운 사실과 에피소드들을 사연을 통해 공유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캐나다의 자랑스런 군인들에게 이런 놀라운 점을 들려주었지만 한국과 세계 여러 나라에도 공유하고 싶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을 듣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실제 사연을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힘이 되는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사연자분에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는 사연이 시청자분들의 하루에도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이런 감동이었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